네, 지수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리비아 사태 완화, 유가 급등, 진정세, 그리고 뉴욕 경제지표 개선 등에 힘입은 강세 마감 등이 오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어제에 이어서 반등을 주고 있고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오늘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이틀째 오르면서 오늘도 1% 남짓 오르고 있고 중국 증시도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주가 양시장 모두 1%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양시장을 모두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1포인트 상승한 199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89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199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000포인트까지 불과 4포인트를 남겨두기도 했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증가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8거래일 만에 매도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신과 연기금은 아직까지 매수세로 대응하고 있고요. 개인 이시가 2천 넘게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2,200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6포인트 오른 51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14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51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0일 이동 평균선 회복한 상태입니다. 장 초반 관망하던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늘려가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19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7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시각 개인이 7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째 하락하면서 1110원대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65전 하락한 1117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역의 환율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1116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오른 가운데 다음 달 유로존의 금리가 인상될 거란 기대감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 대한 불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후반의 횡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 상징목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전복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와 LG화학만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차익 매물에 밀리면서 닷새만에 현재 파란불 켜면서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가 0.8%, 현대모비스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3%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현금 배당 소식에 2.8%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LED 업황 회복 기대감에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이 현재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와 메가스터디도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서 역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네오위즈 게임즈는 프로야구 은퇴 선수들의 모임인 7회 소송 우려감으로 약세를 기록하면서 0.8%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택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농협법 개정안 합의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7% 강세 보여주면서 9,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금융과 농축산물 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용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경제지주회사가 내년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680원 이상 상승하면서 9,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통운이 M&A 기대감으로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8% 강세 보여주면서 11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올 최대 M&A 대우로 불리는 대한통운은 오늘 인수 의향서 제출을 마감합니다. 업계에서는 대한통운 매각이 포스코와 롯데그룹의 2파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어제 신세계가 제안서 제출을 선언해 향후 인수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수전에 참가한 기업들의 주가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롯데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할 예정인 롯데쇼핑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도 전해지면서 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수 의향서 제출을 공식화한 신세계 역시 3거래 연속 오르면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유통주와 다르게 포스코만 이 시각 약세를 기록하면서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안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웹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안주가 오늘장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8%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우콤도 6%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니텍과 스포트포럼, 이글루 스큐리티가 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주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부 시간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엑선의 유창희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창희 팀장님. 네. 그간 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 추가로 1% 더 오르면서 이제 199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예, 그동안 제가 한 3주째 계속 주식은 사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 이제 대신에 사더라도 업종별로, 종목별로 좀 차별을 두는 전략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한 번 더 오르는 게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예. 주가 오르면서. 근데 오늘 갭이 나왔습니다. 갭이 나는데 이게 지금 앞에서 보신다 그러면은 지난 2월 달에 한번 갭이 개파락이 나왔고요. 2월 22일이죠. 그리고 오늘 다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이게 하단 아일랜드 갭이 발생한 것이 있거든요. 그럼 요게 그러면 하단에서 아일랜드 갭이 위에서 발생하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지만 하단에서 발생한다는 거는 어쩌면 그 자리는 저점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차트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갭을 메꾸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저께 종가 위치죠. 어저께 종가나 혹은 한 1970이나 혹은 120m가 순간 눌리더라도 여기 추가적인 120m 깨지 않는다라면 이미 저점을 한번 확인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되면 중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61선 20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후로 그리고 이게 또 완전 바닥이 확인된 거라면은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그 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장을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종목들을 보신다면 낙폭 가대 위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어저께는 낙폭 가대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덜 오르는 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이 해석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적 위주로 이제 1분기 실적 이제 발표가 이제 4월 달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3월 달에 시장에 형성이 된다라면은 실적 위주로 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전기전자나 금융주 중심에 좀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조선도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어저께 말씀드린 게 조선이 들어올랐다. 그러면 조선이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조선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외부적인 악재들이 점차 진정이 된다면 이제는 실적주를 바라볼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한진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손절만이 정답일까요? 라고 문의하신 분 계신데요. 33,600원에 비중은 2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매수가 회복하려면 아직 먼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한진은 우리나라 물류회사 중에 가장 독보적인 1위의 기업인데요. 최근에 실적이 조금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죠. 왜냐면 유가라든지 혹은 BDI 쪽 부분이 안 좋으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나 선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자회사 가치가 오히려 이제 시장에 올해 주가가 더 오른다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렸는데요. 일단 지금은 손절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바닥을 한 2주 정도 다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면 다시금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매수가 33,500원 근처신데요. 일단 그 자리는 이제 직전에 보신다면 박스가 하단 위치거든요. 저항이 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V자로 올라가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봤을 때 손절을 뭐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탄력이 있는 종목을 갈아타시겠다라면은 지금 강한 반등은 31,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진다라면 앞에 발생한 음봉은 유가 상승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한 건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리비아가 잘 마무리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31,500원이나 31,000원까지는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매물 압력이 심해서 좀 지지부진한다 그러면 그때 다른 탄력이 있는 종목을 교체 매매하셔도 되고요. 그냥 좀 길게 봤을 때 끌고 가기 쉽다 하실 때문에는 그때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다 보니까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확인했다 보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최근에 지지가 되고 있는 라인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29,5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여길 지지라인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절할 필요 없겠다라는 말씀 31,500원 선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추세적인 흐름들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짜보셔야 할 것 같고요. 한진에 이어서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금호석유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금호석유를 매수하신 분은 125,000원이 매수 단가시고 2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4011님의 종목입니다. 조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일단 좋은 가격대 사셔서 돈을 버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유창희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금호석유화학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더 좋아질 거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천연고무 가격 상승을 해서 우리 대체적인 합성고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수요가 계속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유가가 완만하게 올랐을 때는 호재지만 급등을 하게 보이게 되면 석유화학 제품들도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 다시금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완만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차트적으로 좀 보신다면 이미 단기 고점 때 영향이 놓여 있었죠. 왜냐하면 지난 1월달이죠. 1월달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 이상 주가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고점의 매물 부담감은 좀 있는데요. 지금은 어찌됐든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 기간 조정을 놓여있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매수가가 박스가 하단에서 진행이 되신 부분이, 조금 이제 불안하실 겁니다. 매수는 괜찮았는데 결국엔 고점에 못 팔고 다시 매수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신 경우는 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조금 끌고 가신 전략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끌고 가신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일단 직전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신고가입니다. 계속해서 고점 우리가 얘기하기는 섣부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5일선이나 20일선 지지선 놓고 추세로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가 급등에 항공주에 더불어서 여행주들도 그간 주가가 줄줄줄 내려왔었는데요. 그래도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는 반등을 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세종나무 여행만이 상승 흐름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사보고 싶다라는 의견 주신 분 계시거든요. 7166님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 해석 좀 해주시죠. 네, 세종나무 여행사가 이제 여행 관련 회사인데요. 이 회사 이제 안 좋은 악재가 나왔죠. 이제 CEO 관련해서 비자금 관련 로비 관련해서 조금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왜 사시겠다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에 대한 좀 싸니까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가는 2,300원이면 쌉니다. 싼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강한 장대 양봉 거래가 나왔을 때도 20만 주, 30만 주가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싼 종목을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미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리하게 관심이 없는 종목을 우리가 매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수 사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세종나무 여행 지금 시점에서 살 필요 없다라는 명쾌한 진단 해주셨는데요.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고려아연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와그라글 게시판 쪽에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계산동 마님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려아연 매수가가 34,000원이신데 추가 매수를 34만 원이신데요. 추가 매수를 32만 5천 원쯤에서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거든요. 제 판단이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매도 카드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들렸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금값 오르면서 고려아연 보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네, 왜냐면 이제 금값과 많이 연결돼 있고요. 또 이제 제품 비철금속이 이제 인플레 영향을 위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34만 원에 매수하신 부분 조금 성급하셨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2만 원에 추가 매수를 해보시겠다. 그 얘기는 결국은 21선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치는 한번 해볼 만한 위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2월 18일에 장대 양봉이 나왔죠. 여기 기준 양봉의 30% 위치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그리고 또 그 자리가 계속 지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2만 원 초반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한데요. 비중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신규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의외로 이제 유가가 안정이 되면은 비철금속도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가격대가. 그러면은 이 종목에 그로 인해서 주가 올라왔던 부분이 조금은
그런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무너지면 61선까지도 한번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30만 원 초반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32만 원 초반 가능한데 대신에 그 자리가 무너졌을 시에는 추가 매수분이나 혹은 위에서 일부분 매수 손절을 감행을 강구하고 매수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반드시 지지가 되고 올라온다라면은 일단 고점 때는 최근에 보신다면 지난 10월달과 11월달에 이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았거든요. 여기가 돌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최소한 5에서 10%나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33만 원대에서 10% 정도면은 한 36, 7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갈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인데 서울반도체입니다. 최근 LED 관련주들의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지요. 서울반도체는 시장 대비해서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2.3% 오릅니다. 서울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은 예, 대박드림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43,4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고요. 갭상승해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오늘 괜찮겠습니까?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전망은 이제 LED 업체는 이제 올해 약간 차이는 있지만 1분기나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서울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너무 좋아요. 예.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조금 매도가 있었지만 지난 11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신다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CEO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오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요 저항이 되던 43,000원 저항이 되던 자리를 4번 만에 돌파를 시키면서 갭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승 돌파 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중론이죠. 그리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최근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박스권 흐름을 띄었던 47,000원대에서 38,000원 사이에 박스를 쳤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가 완전 돌파 갭이라면 47,000원이나 혹은 고가 부근 한 5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참고했을 때는 좀 끌고 가신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는요. 제가 봤을 때는 5일선과 갭이 좀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에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그때 위치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보다는 다음 주 초반에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이트 맥주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료 문자 통해서 들어와 있고요. 10만 원에 30%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52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짧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하이트 맥주가 이제 주가가 밀리는 부분이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되면 밀리고요. 또 이제 대체 막걸리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부분도 좀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반등 시에는 종목을 교체 매매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저께 좀 많이 오르다가 하락을 보였죠. 이제 어저께 어떤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한 10만 5천 원이나 11만 원 근처까지 일단 반등을 줄 수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한번 교체 매매 전략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반등 어제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1990선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19포인트 정도 상승한 199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수급인데요. 외국인들이 현재 2,2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기관의 매도폭도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19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고 개인 쪽에서는 2,0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상승입니다. 1% 정도 오르면서 516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 주체고 기관 역시 16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리비아 진출 건설업체의 신용경색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리비아 사태로 현지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에 단기 신용경색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중단하고 공사 이행 보증을 연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금융기관에 발송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근 리비아 사태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금융기관들이 리비아 진출 건설업체에 발급해줬던 공사 이행 보증 연장을 거부해 공사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비아에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외에 중소건설사인 신한건설, 한일건설, 이수건설 등 총 21개 건설사가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차기 행장 후보자 접수가 오늘 마감됩니다. 우리금융자회사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자회사들의 차기 행장 후보자 접수를 받습니다. 행추위는 서류 심사 이후 오는 16일 면접 등을 거쳐 차기 행장 후보자들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차기 행장 선임에서는 이번에 연임에 성공한 이팔성 회장의 의중이 적지 않게 작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우리은행장의 경우 글로벌 감각이 뛰어나고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민영화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의 새 대출 기준금리 체계인 코픽스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이 출시 1년 만에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픽스 연동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현재 58조 5천억 원을 넘었고 지난달 60조 원대로 접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픽스 대출 상품은 지난해 2월 16일 은행연합회가 코픽스 기준금리를 공시하고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한 이래 1년간 급속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3월 13%에 불과했던 잔액 기준 코픽스 상품의 비중은 지난 9월 30% 고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월엔 48.2%까지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목선을 타고 월남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까지 모두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남한 주민 31명 모두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송환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남북 관계는 당분간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91, 코스닥이 516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잘 참고하시고 오늘장 마감 그리고 월요일장 시작 출발까지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는 꽃샘 추위가 다소 누그러든다고 하네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